굳이 세 끼를 먹어야 좋다는 건 없어요. 이 단백질 섭취가 안 되면 극심한 허기와 생존의 위협을 느껴요. 다이어트 약은 크게 두 가지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대사율을 높여서 지방 연소를 좀 활성화시킨다. 두 번째는 식욕 억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기전인데, 지방만 막 선별해서 그냥 팍팍 태우는 그런 다이어트 약은 인터벌이라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10분이나 15분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어때요? 자, 그건 이제 인터벌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10분, 15분의 인터벌 고강도 운동도 뱃살 빼는 데는 영향을 주질 않는다. 왜냐하면 고강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체지방을 갖다 쓰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근력 강화를 하거나 내가 젊은 나이에 근력을 키운다고 했을 때 고강도 운동이 필요한 거고,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주 체지방을 갖다 써요. 자, 지금 이제 굶지 않고 내장만 빼는 법 첫 번째로 유산소 운동을 강조하셨거든요. 식사는 어떨까요? 우리가 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간헐적 다이어트예요. 사실은 밥은 꼭 하루 세 끼를 먹는 법은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생활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 끼를 먹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끼를 먹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는 의사 선배님도 하루 한 끼만 먹어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생활 패턴에 이제 맞으면은 괜찮은데,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뱃살을 뺀다고 했을 때는 저는 간헐적 다이어트를 좀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이 고갈이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과 체지방을 적절하게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밥을 하루 3끼 먹어가지고 탄수화물이 몸에 있으면 무조건 탄수화물부터 써요. 지방은 제일 마지막에 갖다 쓰는 우리의 비상식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의 공복 상태에서 하는 유산소 운동이 체지방을 빼는 데는 유리하죠.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 12시간을 공복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은 간헐적 다이어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저도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저녁을 뭐 한 7시 정도에 먹으면 그 다음날 1시에 먹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공복 상태가 거의 14시간, 15시간이 돼요. 이제 그런 공복 상태에서의 이제 운동을 어느 정도 하시면은 괜찮은 거죠. 굳이 세 끼를 먹어야 좋다는 건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간헐적 단식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 일을 하는 사람은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돼요. 군인이라든가 뭐 노동일을 한다든가 아침에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먹어야죠. 왜냐하면 오전에도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점심도 우리 조상분들은 많이 먹었어요. 점심 먹고도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점심 먹고 나서 새참도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이랑 점심은 든든하게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시골에 에서는 저녁을 잘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일도 안 하는데 뭘 밥을 먹느냐, 그래서 저녁을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밤새 배가 많이 고파, 저녁을 안 먹기 때문에, 일도 안 하기 때문에 일찍 자라 그래서 또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일찍 자는데, 저녁 한 7, 8시에 잠자리 들면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밤새 배고픔 때문에 뭐 일어나서 누룽지도 뭐 찾아 먹고 뭘 먹었다고 하죠. 우리 원래 조상들은 저녁을 잘 안 먹었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저녁은 거의 건너뛰었어요. 자, 그러면은 식습관 중에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패턴을 얘기해 주셨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당뇨 환자든 다이어트를 하는 환자든 식단의 기본은 균형된 식사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탄수화물 한 50에서 60%, 지방은 한 25%, 단백질은 한 20에서 25% 정도. 근데 이게 균형되게 꾸준하게 들어가야지만 허기를 느끼질 않아요. 단백질 섭취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 20가지 중에 12가지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요. 근데 8가지는 못 만들어내요. 그걸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 해가지고, 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내질 못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 섭취가 안 되면 극심한 허기와 생존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지 않게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몸이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려고 그래도 기본적인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탄수화물은 안 먹어도 견딜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석기 식단이라 해가지고 300만 년 전에 우리 조상이 10,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가 되기 전까지, 경작을 하기 전까지는 수렵 생활을 하면서 고기랑 야채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지방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 우리 몸에서 또 필수 지방산이라고 있어요. 오메가3라든가 오메가 뭐 7, 9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몸 안에서 만들어내질 못해. 사람이 또 멍해져요. 그래서 적당량의 균형된 식사를 하면서 조금 더 단백질 섭취는 풍부
풍부하게 해준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는 낮춰줘야지. 내가 활동량보다는 이 칼로리가 낮아져야 몸에 있는 지방이나 이걸 갖다 쓰기 때문에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는 낮추지만 균형되게는 먹어야 된다. 이 탄수화물도 이제 밀도가 이제 높아지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지는 거죠. 뭐냐? 떡, 빵, 떡볶이 막 이런 거는 꽉꽉 눌러서 만들거든. 조금만 먹어도 사실은 탄수화물의 양이 늘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지는 이제 그런 식품은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공복의 유산소 운동 좋다 그랬는데 식사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리가 이제 식후 운동이 또 중요하다고 하죠. 내가 필요한 이상의 칼로리 섭취나 탄수화물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또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식후 운동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매번 할 수는 없지만 에너지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식후 운동이 좋고, 그런 의미에서 야식 같은 게 이제 안 좋다는 거죠. 그거는 먹고 바로 자버리니까 여분으로 들어오는 탄수화물은 다 지방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고, 들어올 수 있는 여분의 탄수화물은 식후 운동을 통해서 소비를 시켜주는 게 좋죠. 혹시 내장 지방에 특별히 좋은 음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내장 지방을 역시 빼기 위해서는 역시 과도한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게 내장 지방 빼는 데는 아주 중요하죠. 특별히 이런 음식을 먹어라 이런 것보다는 양질의 단백질을 좀 섭취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내장 지방을 뺄 수 있는 음식은 없고, 또 다이어트 약들도 많이 나오지만 내장 지방만 특별히 더 빼는 다이어트 약은 없어요. 다이어트 약은 크게 두 가지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대사율을 높여서 지방 연소를 좀 활성화시킨다. 두 번째는 식욕 억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기전인데, 지방만 막 선별해서 그냥 팍팍 태우는 이제 그런 다이어트 약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대사율을 좀 높이고 식욕 억제 시키는 게 다이어트 약의 기본이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약을 얘기하셨는데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권장하세요? 저는 이제 고도비만이나 살을 좀 빼야 될 필요가 있는 분한테는 실제로 우리가 FDA에서 공인된 비만 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처방하는 식욕 억제제랑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체지방 연소를 시키는 그런 약들이 있죠. 저는 이 약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까도 제가 중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몸의 본능 중에 제일 강력한 본능은 식욕이에요. 왜냐하면 안 먹으면 죽어. 우리가 동물도 그렇고 사람들도 안 드시잖아요. 금방 돌아가죠. 그만큼 식욕이 중요해요. 한 일주일만 안 먹어도 웬만한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이어트 약을 이제 쓰는데 단기간에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 달, 석 달이 넘어가면 식욕 억제를 시키는 다이어트의 기전이 우리 몸에서는 우회를 해요. 또 다른 식욕 억제 폐수회를 만들기 때문에 통상 내성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마음 먹고 내가 좀 먹는 걸 줄인다 했을 때는 단기간에 딱 해서 먹어야지, 더 이상 먹어봤자 효과도 없고 그 기간 동안에 철저히 해서 약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보조 처방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자, 이외에 이렇게 관리하면 살이 빠지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사실은 식욕을 일으키고 막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와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코티졸이라든가 이런 교감신경계가 올라가서 몸 안에 혈당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양분을 비축해야 된다. 전투 준비 태세라고 보면 돼요, 스트레스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도하게 꾸준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비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에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기분 좋게 자기 최대 운동량의 50에서 60%를 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나와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중독증 환자도 있어요.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근데 운동도 죽기 살기로 하는 과도한 운동들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아. 엽기 그냥 죽을 때까지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운동선수가 그럼 다 건강하냐? 마라톤이라든가 뭐 축구라든가 이런 거는 엄청난 본인의 극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또 받아. 활성산소도 올라가고. 그런 심한 운동이 아니라 기분이 좋을 만한 정도의 유산소 운동, 이게 가장 뱃살 빼는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우리가 수면은 양질의 수면을 취해야 되고요. 또 많은 우리 몸의 호르몬이 수면 중에 거의 90% 이상이 나와요. 그래야 몸이 제대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자, 수면은 내가 12시에 잤으니까 내일 좀 늦게 뭐 8시, 9시까지 일어나야지 하는 건 안 되고,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몸도 이 사람은 11시 반에 자서 6시 반에 일어나는구나. 거기에 맞춰서 호르몬을 분비하고 우리 몸이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규칙적인 수면에 양질의 푹 자는 잠을 자야지 요 비만에도 좋죠. 나이대별로 혹시 뱃살 빼는 방법이 다른가요?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나이에 따라서 다른 건 없고, 물론 이제 젊을 때는 우리가 근육을 조금 빠지는 거를 감소해서 좀 더 칼로리를 더 줄이고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근육을 복구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 남성 호르몬이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급격하게 빼도, 또 운동 능력이 있고 남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근육을 복구시킬 수가 있다. 하지만 나이 50이 넘어간 중년 남자든 여자든 일단 급격하게 한번 근육이 빠지면은 거의 복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지만 근육이 나오는데 50 넘어가면 거의 젊을 때 20-30%, 심지어는 10% 미만까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50이 넘어간 분한테서의 급격한 체중 감량이라든가 다이어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예요. 보기 싫어도 그냥 사시라. 왜냐하면 잘못 자칫 빼다가는 근육이 빠져요. 우리 코어 근육 빠지고 그러면은 디스크도 오고 관절염도 오고 하기 때문에, 특히 60 넘어간 사람 저는 손대지 말라요. 그냥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면서 혹시라도 혁띠 한 칸 정도나 줄어들면 그걸로 만족하셔야지, 젊을 때 뭐 이렇게 왕자 나오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 나이 드시는 더욱더 천천히 빼셔야 되고, 웬만하면 급격한 체중 감량 저는 반대를 하고, 젊을 때는 조금 그래도 어그레시브하게 해볼 수는 있겠다 생각해요. 중년 이후에는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오히려 잃는 게 많다. 근육이 빠져요. 근육은 한번 빠지면 복구가 힘들다. 혹시 남녀 간의 다이어트 방법이 다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아까 남성 호르몬을 강조하셔서. 남녀도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남성 호르몬이 그렇지 않아도 적기 때문에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요요 증후군만 더 얻게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체중 감량은 50대 미만 때 하시고, 나이 들어서는 웬만하면 더 찌지 않는 게 중요하고, 물론 나이 들어서 2-3kg, 3-4kg가 쪘다 하면은 근 빼야 돼. 다시 원상복구는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 역시 이제 적게 먹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하는 건 좋고, 젊을 때도 뚱뚱해서 지금도 뚱뚱한데 이거 좀 어떻게 빼보겠다, 그거는 안 돼요. 잘 빠지지도 않고 자칫하면 근손실이 온다. 자,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변비가 생기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자, 변비는 일정량의 음식량과 섬유소가 들어와야 거기에 대한 찌꺼기거든요. 근데 일단 음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섬유소 드시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 충분히 드시고,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먹는 게 적으니까 나오는 것도 적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변비는 막히는 게 아니라 적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먹은 게 없고 배출할 게 없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 하면 먹는 거 없으면 변도 안 봐요. 뭐 나올 게 있어요. 이 변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흡수하고 나머지 흡수가 안 되는 거, 섬유소라든가 또 과잉의 영양분이 장내 균총이랑 섞여서 나오는 게 변이에요. 먹은 게 없으면 변도 안 봐요. 우리는 보통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오고 막혀있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다이어트 때문에 변비가 왔다는 거는 적게 먹어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이 온 변비는 또 다른 원인들이 있죠. 자, 시청자분들께 올챙이 배로부터 탈출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첫 번째, 절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시간을 두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될 거는 근육은 보존하고 우리가 체지방만 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